세상 좋아졌어요. 네. 네. AI가 노래를 만들어주고 가사는 제가. 그 매일 이렇게 시사 논평이 노래로 나와. 통상은 무슨 제가 음악 작업을 하면요. 네. 가사 쓰고 작곡가가 여기 곡 붙이고 편곡하고 그렇죠. 연주하고 노래하고 녹음하고 그리고 그것이 출반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30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예,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그쵸.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윤석열이가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 참 이게 무슨 역대 그 어떤 시대의 왕보다도 무능하고 무지하고 여러 가지로 무도하고 참 그렇죠. 안타까운 시대. 이게 그 왕이 무능하면 주변에 신하들이라도 충언을 직언을 하는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한동훈 대표만 해도 한동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네. 당원 게시판에 자기 가족들 이름이 뜨고 나니까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비판의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리는데 이 민주당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안 되고 한동훈 특검 카드 꺼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상설 특검으로 가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는 그 과거에 고발사주 검언유착 사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 사실상 자기가 아끼는 동생 방어해 주려다가 여기까지 껴든 거라고 좀 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검언유착 고발사주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다 정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예, 정산하는 날이 청산하는 날일 테고요. 자, 수요일에 모시는 분 김태형 기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 말이죠. 명태균 이슈 두고 KBS도 조선일보도 명태균 관련해서 단독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예. 뭐 당연히 정권에게 부담이 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권 말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정권 말 현상이죠. 게다가 이 명태균 씨를 변호하고 있는 그 김소연 변호사가 네.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평소에도 이준석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네.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오히려 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명태균 씨랑 전화 통화한 것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그 경선 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똥줄이 타가지고.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대통령과 긴밀히 연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긴밀히 연락하는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이런 그 내밀한 정보까지 전부 다 주는 상황 그리고 이런 정치 브로커와 정치인들의 이 유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그 이준석에 대한 어떤 적개심 네. 이런 것들을 감추지 못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도 타격을 입겠죠. 근데 당연히 입죠. 그 한 전체 5주라면은 그 윤석열이나 명태균은 아주 뭐 다리가 부러지는 지금 그런 그런 중상을 입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그 구속영장에다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제 정치인처럼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뭐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튈지 검찰 내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김건희로부터 명태균이가 뭐 500만 원 교통비조로 500만 원. 아니 교통비가 도대체 뭘 타고 다녀야 무슨 국내에서 국내 옮기는데 무슨 비행기 탑클래스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을 받았다면 이거는 통상의 교통비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의도로 건넨 돈인지도 궁금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정보가 검찰이 한결에 흘린 거란 말이에요. 네. 즉 검찰은 이름이 배우 이름하고 똑같은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 사람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데 아니 그 검사 휘하에 검찰에서 이런 정보가 언론에 흘러 들어갔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KBS 조선일보도 명태균 관련해서 단독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기사들이 흘러나오는 그 루트를 보면 지휘부의 불만을 가진 일선 검사들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그 기자들한테 그렇게 막 뿌려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지휘부가 아니라 이제 중수 과장,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에 검사, 부부장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지휘부에서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못 되게 만들려고 하면 그 동력을 삼으려고 이 언론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에 그 검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 윤한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서 이게 이제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옛날에 문무일 검찰총장 때 윤석열 그 당시에 아마 검사장이었을 거예요. 문무일 때는 중앙지검장이었죠. 중앙지검장. 그 특수부 라인들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과감하게 하지 마라. 그때가 이제 아마 조국 그 장관 수사할 때 그 전이었나요? 아무튼 그 전이네, 한참 전이네요. 아무튼 그런 이제 주요한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들 수사할 때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무일은 어디 특수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문무일 형사인가? 문무일 검찰총장도 뭐 특수 형사 뭐 고루 거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사회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출석하기 전에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렇죠. 아니 정경심 교수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양반은 아예 한번 부르지도 않고 기소했죠. 맞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윗선에서 수사를 막아버리는 경우. 그렇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검사들이 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막 들이받고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이 말은 즉슨 지금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 건도 사실은 그 지난번 보도들을 보면 뭐 김건희 여사가 똥줄을 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준다고 하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입막음을 위해서 500만 원을 준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미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외부로 발설이 될 시에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귀까지 들어올 정도라면 얼마나 이 얘기들이 공공연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라고 돈을 줬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게 검찰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위에서 자꾸 수사를 못하게 해서 그게 맞다면은 지금 검찰의 지휘부 빼고 그 밑바닥은 전부 다 윤석열과 함께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검찰 조직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서가 지금 팽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그 원래는 검사장들의 지위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대우를 받는 자리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나간 이후로 이 검사장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이제 위치가 돼버렸어요.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 검사장이란 자리 자체가. 대표적인 사건이 이성윤 검사장이 평검사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혹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니까 기소를 당한 거예요. 그게 하극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하극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이 검찰 내부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평검사들이 검사장을 어떻게 그 공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버린 건데 그때 이제 검사들이 기소를 했던 건이 수사 외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수사 외압도 없었고 그리고 통상적인 그 보고 체계에서 그 보고 체계대로 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지금 상황도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검찰의 수뇌부 또는 이제 검찰의 그 중요 인물들한테 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팽배해진 거죠. 그래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한겨레를 통해서도
기밀한 그 수사 정보가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것은 지금 검찰 밑바닥이 균열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로부터 명태균이 이 5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게 교통비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어떤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김건희가 그 어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비용을 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5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보통 김용민이가 옛날에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 네. 그때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2번 해가지고 둘 다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그때 건당 700만 원이었어. 2012년 시세가 700만 원인데 그것도 노원구에 한해서. 근데 뭐 3억 원 어치 했다면서 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걸 500만 원으로 퉁친다고? 아 거기다 그 저기 김영선 공천까지. 아니 어쨌든 그 대가성이라면은 이게 진짜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에 이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똥줄이 탔었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똥줄이 탐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발언이나 주변에 이제 흘리고 다니는 얘기들이 그 김건희 여사에게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당신 뭐야 하면서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워낙 유착 관계가 있었으니 500만 원 줄 테니까 그 이거 그 용돈 쓰시고 더 이상 외부에다가 그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종류의 돈이 아니었을까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재밌게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정치 브로커들이나 뭐 정치 낭인들과 이렇게까지 이제 유착이 있었다는 건 뭐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깊게 맺어왔다는 건 저는 이건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뭐 80년대, 70년대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명태균 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구속영장 나올 것 같습니까? 그 구속영장이 그 청구가 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 대통령 부부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분을 과시했다는 게 진짜로 실제로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김영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지금 범죄가 되는 거라고 이제 검찰이 프레임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다만 김영선과 명태균 두 사람에 대해서 저는 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고 그 생각하고 계신데 김영선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가 도주 우려,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그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나 네.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뭐 김영선 전 의원도 핸드폰을 3개나 이제 폐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도 3개나 폐기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 저는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100%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아니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든 검찰이 증거를 덜 내면 주장을 약하게 하면 그게 이제 본인들은 했다고 하고 그 법원에도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랬다는 뭐 증거들은 남지만 기록들은 남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 나와서 이런 언론 보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이 여러 그 녹음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선을 주기에는 명태균 씨가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전략적으로라도 나은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짜깁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 방향은 그쪽으로 맞춰질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면 오히려 검찰로서는 불편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헐겁게 구속영장을 네. 작성한 게
기각시켜달라 이런 취지가 있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특검 여론은 불붙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그 이번 구속영장 검찰이 웬일로? 웬일이라니요. 예, 기각을 위해서. 그러나 또 했다는 표시는 하고 싶어서 그렇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해석은 여러 방향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뭐 어쨌든 창원지검이 그 윤석열, 김건희 용산 내 그 관저 본진을 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된다. 제로이죠, 제로. 네. 아니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 부부였다면 아마 현직이라도 쳤을 거예요. 이 상황쯤 오면은.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그냥 사람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도 안 됐는데 대통령에 당선도 안 됐는데. 네. 그 시기에 정치 브로커들이랑 이렇게 녹음 파일이 나온다? 네.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예. 대통령이 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공정한 겁니까? 네. 그 어제 100분 토론을 보게 됐는데 네. 100분 토론에 뭐 김민전 의원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김민전 의원 방송 중에 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냥 밤인데 야심한 시각에 주무실 줄 알았는데. 어제는 뭐 이렇게 한잔 안 하셨는지. 근데 이 쉴드를 치는 게 너무나도 국민 상식과 또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멈춰 있는 것도 민주당 때문이고 김건희 여사의 이 범죄 혐의가 부각되는 것도 민주당 때문이고 악마화 때문이고 아니 본인들이 해왔던 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천사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조선일보에서 까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맨날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가 그러고 맨날 이재명 대표에서 악마화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상적입니까? 그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의 그 악마화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됐을 의심이 든다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거고. 그렇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연루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의 영역과 실제 어떤 이제 행위의 영역은 완전 다른 건데. 그럼요. 예, 지금 거의 뭐 등치시켜하고 똑같이 얘기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국민들의 상식이랑은 완전 동떨어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명태균 수사는 못해요. 네. 지금 창원지검에서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신윤검사 정유미 검사 밑에서 공정하고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충분히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니까요. 예. 근데 뭐 좀 추가적으로 뭐 공개될 게 있나요? 지금 윤석열의 그 녹취만으로도 충분하지만은 네. 뭔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김소연 변호사가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지금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이라던가 그런 이제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자기를 과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제 실제인지 아니면 이제 허풍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까지 올 9월 이전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에 나왔던 명태균의 녹취 중에 거짓말로 드러난 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참 제가 이 점은 높이 사요. 사실 사람이 자기 자랑할 때 자기를 이제 과대평가를 할 때 좀 뻥을 섞잖아요. 그렇죠. 통상의 사람들은. 네. 저 같아도 그런데 뭐 하나에 한 거를 뭐 10개 했다 이런 식으로 네. 뻥치기 일수인데 명태균은 팩트에 기반해서 자기 자랑을 해. 그런 점은 내가 높이 사요. 네. 솔직히. 뭐 KTX였나요? 대통령 전용 열차. 봉화마을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 갔을 때 네. 거기 또 같이 탔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그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 전용 열차는 여사 혼자 못 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여사 혼자 못 탑니다. 대통령이 뭐 임명하는 예를 들면 이제 국무총리라던가 국회의장이라던가 네. 아니면 헌법재판소장 같은 네. 사람들이 타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 맞물려 가냐면 국민의힘에서 어제도 얘기하던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 타지마을을 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문제 삼을 거면 이 대통령 전용 열차 탄 것도 문제를 삼아야죠. 그렇지. 네, 근데 그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같은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 편이라고 그냥 다 삼켜버리고. 이번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번에 넘어가면요. 김건희가 국정농단 할 수 있지. 이게 하나의 상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분명한 이거는 헌법 위반인데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요. 그냥 아무 어떤 이런 책임 추궁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제 다음에는 김건희가 뭔 KTX 혼자 타도 비행기 혼자 타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 그냥 허우대만 남는 상황이 맞습니다. 된다고요. 김건희, 윤석열이 왜 성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언론마저도 마사지를 계속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아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긍정 지지율이 아마 22.3% 4%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리얼미터의 설명으로는 뭐 하락세가 지지율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데 그 지표를 잘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히려 뭐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오른 거기서 오를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뒤집어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모두가 실망하고 쳐다보기도 싫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또 열심히 또 받으려고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지금 계속 이러다가는 보수 괴멸한다. 그러니까 전화오면 무조건 받아. 그렇죠. 사발 통문을 돌렸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지율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의혹을 그냥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70년대, 80년대의 그 구태 정치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구태이고 구악이 돼 있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 초보가 이 정치권에 그러니까 완전 실전의 무대에 왔을 때 얼마나 우리 정치가 망가질 수 있는지. 그렇지. 거기다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준석 대표도 얼마나 구태 정치인이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뭐 지지율 하락세가 둔화됐다느니 아니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게 있냐느니 뭐 그런 이제 쉴드를 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민주주의를 굉장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 정치를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는 그 발언들을 한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